안녕하세요. 향수 읽어주는 여자 이날다입니다. 네, 제가 요즘에 유튜브로 많이 이제 이야기를 못 나누었어요. 라이브도 많이 못했고, 지난달에 제가 라이브를 못했어요. 그래서 좀 근황을 그래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저는 이제 향수책은 탈고를 해서 지금 출판사에서 디자인 작업에 착수를 하셨고요. 그래서 향수책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작업실을 이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작업실에 이사를 했고, 그리고 저희 히어로즈 오브 코리아의 신사임당 시트러스한 향수죠. 신사임당 퍼퓸드 바디로션. 네, 제형이랑 정성분이랑 모든 게 지금 다 확정이 끝나서 그래서 텀블벅의 크라우드 펀딩 이제 기다리고 있고요. 또 5번째 향수로 김홍도 오드 퍼퓸 출시를 하기 위해서 김홍도 향수 조향 작업 어제 들어갔어요. 인스타그램 보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지내는 와중에 제가 농장을 이렇게 가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농장 가는 것들을. 그래서 제가 농장 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또 농장 경험담도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 제가 다른 분들하고 마찬가지로 그런 자연에서의 기억이나 이런 경험이 굉장히 없어요. 많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파리에서 조향사들과 또 조향 인스트럭터들과 어떠한 향에 대해서 우리가 그 기억과 감정을 공유하거나 할 때, 이 경험의 폭이 도시에서의 경험의 폭은 우리가 이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존재를 해서 저도 그런 경험들은 이제 축적되어 있는데 자연 속에서의 경험의 폭이 스펙트럼이 제가 너무 적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 공감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뭐 프로방스, 남부 프로방스, 그러니까 프랑스 애들이니까 남부 프로방스의 뭐 할머니 댁에 뒷마당에 흐드러지게 피던 레즈베리라던가 아니면은 뭐 남부 프로방스 또 네, 프로방스 지역에 갔을 때 거기에서의 뭐 라벤더 꽃밭이라든지 아니면 길거리에 뭐 이름 모를 그 꽃들 근데 이제 자연이 아주 훌륭한 뭐 북부 이태리나 이태리 쪽에서 근데 생각해보니까 뭐 유럽은 이제 여행을 가면서 그런 경험들을 좀 할 수 있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또 프랑스 그 남부의 그 그라스 향수의 도시라는 그라스에서 또 향수로는 굉장히 귀하게 여겨지는 네, 센티폴리아 로즈, 그라스산 로즈, 로즈드 마이 다 같은 네, 센티폴리아 로즈를 칭하는 말인데요. 그 농장에 직접 가서 제가 그 꽃을 수확하는 그 체험도 해보고 그때 고맙게 MBC 다큐에 대한항공 후원으로 또 출연하게 되면서 그렇게 되고 또 증류소도 직접 가서 그 추출하는 과정이나 그 와중에서의 그 센티폴리아 로즈에 대한 기억과 경험이 저에게 굉장히 풍성하고 생생하고 활기차고 정말 압도적으로 정말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쿡 찌르면은 센티폴리아 로즈에 대한 기억을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기억이 제가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그런 농장이나 이런 거에 대한 기억이 제가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될 때 정말 아침에 커피도 안 마시고 막 튀어나가기도 하고 기회가 되는 대로 제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가게 된 곳이 그 춘천의 유기농 카페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그 꽃밭들이 있어요. 그래서 천일홍도 있었고 제가 기억이 나는 거는 버베나라는 꽃이에요. 그 분홍빛을 죄송해요. 보랏빛을 가지고 있는 보랏빛을 가지고 제가 만났던 버베나는 보랏빛을 이제 가지고 있는 그 꽃인데 버베나 하는 순간 아마 딱 기억나는 향수가 있으실 거예요. 로시 땅의 레몬 버베나. 그 레몬 버베나 향이 지금 기억나시는 분들 탁 떠오르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버베나라는 게 저도 처음 맡아봤어요, 향을. 그리고 그 향을
만났을 때 버베나 같은 경우가 막 탑노트에서 뭐 레몬과 뭐 이런 시트러스한 향이 난 다음에 약간 달콤한 꽃 냄새가 날 거야 뭐 이런 설명들이 해외에 설명이 이렇게 써여 있는 사이트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만났던 버베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트러스한 탑노트는 제가 만나진 못했고요. 하지만 은은하게 우리가 달달하게 비누향처럼 그런 제스민하고는 명백하게 다른 굉장히 살랑살랑 기분 좋은 버베나 특유의 뭔가 그 록식당의 레몬 버베나에서 레몬을 걷어내고 나서 등장하는, 근데 그 중에서도 달달하고 포근하고 잔잔하고 요 애들만 싹 끄집어 오면 고게 버베나의 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실제 농장에서 만날, 왜냐면 농장은 그 꽃집에서 제가 꽃을 가져와서 이렇게 한 송이 두 송이 많이 뭐 100송이를 받을 수도 있지만, 농장에서의 그 꽃은 수가 일단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자연의 바람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날아오는 또 향에 그 묘미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 버베나 꽃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제주도에서 또 차밭을 가가지고 찻꽃이 피는, 또 그 찻꽃은 5월에 피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가서 또 차밭에서의 그 기억이 또 있고, 이번에는 버베나의 그 향을 그래서 만났고요.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간 곳이 토마토 농장이에요. 이 토마토 농장은 정말 진짜 제가 부랴부랴 막 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향수 중에 시슬리에서 그 오드캄파뉴라는 향수가 있잖아요. 그 오드캄파뉴 향수에 그 토마토 리프라고 해서 토마토 잎의 향이 내 노트가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토마토 잎을 만난 적은 없더라고요. 빨간 토마토는 아주 친애하는 마음으로 잘 먹고 있는데, 제가 그 토마토가 열리는 그거를 이제 뭐 본 적도 없고, 그래서 그 잎의 향을 만나기 위해서 농장에 갔어요. 그곳이 이제 수경 재배를 하는 곳이었고, 그래서 그 농장에 가서 그 잎을 만나는데 고맙게 그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사실 향을 더 잘 맡으려면 비벼야 되거든요. 그 원래의 그 물질을, 그러니까 이제 자연의 꽃과 그리고 잎이나 이런 것들을 비벼주면은, 그러니까 뭉개지면서 그 향을 가지고 있는 그 애들을 우리가 만날 확률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좀 비벼야 되는데 고맙게 토마토 잎을 비비게 해주셔서 그래서 토마토 잎을 비볐습니다. 와, 근데 왜냐면 이제 그 방산시장에 이런 데서 토마토 리프 아마 인공 조합 향료를 이제 그 케미컬이 아니라 그 인공 조합 향료로 그 프레그런스 오일이라고 해서 그걸 이제 만나신 분들 처음에 다들 놀라실 거예요. 뭐 이러신 분들이 계실 거라서, 정말 약간의 그 물비린내와 약간의 느끼한, 근데 그 느끼하다는 게 뭐 바닐라나 뭐 이런 크림의 그런 느끼한 게 아니라 그 물내가 섞여져서 두텁고 텁텁하게 그러면서 등장하는 그 느끼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왠지 고춧가루를 넣어줘서 그 느끼함을 막 눌러줘야 될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농장의 주인장님도 이 토마토 잎의 향을 맡으면 속이 굉장히 안 좋아하고 머리 아프다는 분들도 계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충분히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그 정도로 두께감이 있고, 그러니까 뭔가 한 겹이 이렇게 둘러져 있는 그런, 그러니까 물에, 예쁘게 표현해서 물의 정령이 토마토 잎을 이렇게 에워싸서, 그래서 그 물내를 이렇게 함께 광합성하는 초록색 잎과 함께 등장시켜주는, 뭔가 소방호스에서 물이 나오면서 거기에서 초록색 토마토 잎이 함께 나와가지고 풀레가 등장하는데, 그 풀레도 우리가 풀레라고 얘기하는 게 풀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이게 종류별로 그 향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
토마토의 잎에 내는 그러니까 정말 너무나 독특해서 너무나 독특해서 근데 그 독특함이 또 시슬리 오드 깡파뉴에서는 그 오드 깡파뉴 자체를 좀 더 독특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노트로 우리가 인지를 하게 되어서 그래서 토마토 잎을 정말 저는 만나고 싶었는데 만나서 너무 좋았답니다. 네, 그리고 그 토마토 잎가 자라는 그 줄기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신기하다. 정말 세상에 똑같이 생긴 게 없구나. 식물이나 이 모든 게 다 다르구나. 이게 매끈하지가 않더라고요. 이 줄기 자체가 뭔가 부직포를 싼 듯이 제가 다른 토마토를 보지 않아서 이게 수경재배라 그런가? 뭐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근데 끈적거리진 않았어요. 제가 손으로 만졌을 때 끈적거리거나 이런 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도톰한 그 촉감이 살아있는 재질감이 이렇게 살아있는데 울퉁불퉁하진 않은데 어쨌든 그런 두께감이 포송포송한 그 두께감이 이렇게 있는 그 줄기가 이렇게 초록색의 줄기가 있고 거기에 토마토 잎이 이렇게 나와져서 어쨌든 그 토마토 잎을 이렇게 비벼서 향을 만나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 이거구나. 이거가 그 시슬리 오드 깡파뉴에서 토마토 리프라는 노트를 그 사람들이 그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조향을 하신 그 분도 이걸 의도한 거였구나. 이 장치구나. 그거를 이해할 수가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토마토를 먹으면서 한번 토마토 그 위에 있는 요거 말고요. 그 토마토 줄기와 함께 토마토랑 자라는 그 잎에 또 향이 있다는 거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나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 번째로 또 갔던 농장이 작업실 이상하고 향수증 마무리를 하면서 농장에 이렇게 열심히 갈 수 있을 때 가야 돼서 세 번째로 간 농장이 이제 사과 농장이었어요. 근데 사과가 지금 이제 그 홍사과라 그래서 그거는 지금은 이제 수확철이 될 수 있겠네요. 근데 제가 갔을 때는 그때는 수확철이 아니었는데 그것도 너무 신기했어요. 왜냐면 그 사과가 뭐랄까 뭔가 되게 투명해 보여가지고 아니 이 컬러감은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러니까 익어가는 중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영화로 치면은 뭔가 그 뭐랄까 그 왜 과거에서 현재로 이렇게 막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쳐지면서 막 그런 느낌? 약간 반투명 그런 느낌이 좀 존재를 하는데 어쨌든 그 사과 농장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애플노트, 탑노트에서 느껴지는 그런 거는 우리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그 프루티하다 이런 데에서 이제 종종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갔을 때 이제 사과가 수확할 때는 아니어서 사과 자체를 따서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사과 농장에 제가 문을 열고서 어쨌든 그 사과 농장 안에 발을 이렇게 내딛었을 때 등장하는 그 사과 나무들, 애플트리, 이 사과 나무들이 선사하는 정말 저 노래 부르는 줄 알았어요. 아니 너무 뭐랄까 지금까지 우리가 제가 향수를 설명하면서 초록의 향이에요, 이런 그린의 향이에요,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때 제가 들었던 애들은 이렇게 좀 정말 이렇게 좀 흙이랑 가까운 그런 풀과 이런 거였다고 하면 사과 농장에서 사과 애플트리, 물론 애플트리의 그 잎의 노트를 느끼는 향수들은 아직은 이렇게 이렇게 유명한 향수가 있진 않아요. 제가 찾은 범위 내에서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진짜 정령들이 노래 부르듯이 그러니까 사과를 우리가 먹을 때 그 과실, 사과 자체가 선사하는 그 꿀내가 흐르는 사과 특유의 향이 있잖아요. 그 향을 뭔가 한 손에 쥐고, 그리고 더더욱 산뜻하고 살랑거리면서 날개를 이렇게 흔들거리면서 하늘 등장하는 초록의 그런 향이 있어요.
이거는 피톤치드랑은 또 다르고, 그리고 정말 뭐 소나무나 이런 또 강인하고 막 이런 친구들하고는 좀 완전하게 다른, 너무 기분이 너무 정말 이런, 예, 정말 그 사과의 이런 초록 연두색을 흩뿌려 틀어놓고 비누방울 만들어서 거기에 내가 들어간다고 하면 그런 향이 날 것 같은 언어의 한계를 이렇게 제가 느낍니다. 이런 이제 경험들을 제가 또 쌓아 나가면서 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공유를 할 수 있는 좀 풍성한 그 표현을 저도 만들고 싶어서 또 이제 그렇게 찾아가고 있는데, 사과 농장에서의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간 곳이, 그곳은 우리나라에서 그 명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농업 그런 명인 그걸 이렇게 또 하시고, 무슨 이렇게 정확하게 지금 기억 안 나요. 신문에도 이제 등장을 한 무슨 대회가 있으신데, 거기에서 어쨌든 1등을 또 하신 그런 초록 달콤이네 라는 이제 농장에 제가 갔어요. 거기에서는 바질, 로메인, 이제 이런 허브류들을 또 이제 키우고 계셔서, 그래서 그 초록초록한 정말 그 허브들이 자라는 거를 이제 볼 수 있었고, 한 400평 정도 되는 그 온실, 비닐하우스라고 하죠. 네. 그 경작하는 방식을 또 이렇게, 정말 독보적으로 잘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그래서 그런 초록의 그 향들을 이제 만나고 싶었고, 그래서 만났고, 근데 케일이 존재하는데 케일의 향이 지배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말 향수를 제가 설명드릴 때, 패출리가 있으면, 패출리가 되게 독보적으로 그 지배적인 향이어서, 패출리가 아주 희미한 흔적으로 흩어져요 하면 거의 이제 안 느껴지지만, 패출리 등장해요 하면 패출리의 그 강한 향이 이제 등장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방송 출연을 다 같이 했는데, 로메인 바질 한 2분 얘기하고 58분 동안 케일이 얘기하는. 그래서 케일의 향을 굉장히 많이 맡고 왔어요. 아, 케일의 향은 이런 거지. 그래서 아주 반갑게 케일 향을 제가 많이 만나고, 네. 그래서 초록의 향을 이제 또 떠올릴 때, 이렇게 허브의 향들도 너무나 다 다르고, 그리고 그 농장에서는 당근의 잎들을 봤는데, 당근 잎들이 왜 이렇게 귀여운가요? 그래서 또 이제 다 경작하시고, 직거래를 하시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 비벼가지고 이렇게 향을 맡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당근 잎이나 뭐 이런 거는 제가 따로 맡지는 않고, 그냥 정말 공기 중에서 흘러나오는 그 케일의 지배적인 향을 만나서, 또 케일의 향이 기억이 나네요. 네, 그리고 그 감자가, 저는 감자꽃이 핀다는 걸 이렇게 듣기만 했는데, 감자꽃을 제가 처음 봐가지고 너무 반갑더라고요. 네, 그래서 감자꽃 아주 예쁘게 핀 감자꽃도 제가 만났고요. 그래서 그런 보통 그냥 초록의 향이 느껴져요 라고 할 때, 제가 말을 하면서도 이게 어떤 초록일까? 근데 제가 많이 이렇게 경험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경험을 더 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다. 그러니까 꽃집에 들어갔을 때 그런 꽃집 안에서 느껴지는 꽃잎들의 초록의 향이나 이런 거는 이제 저도 경험을 해봤고, 또 다른 분들도 이제 공감하실 수 있고, 그렇지만 제 자체가 그런 농장에서 바람을 타고 오는 그 향들에 대해서 많이 경험이 이제 많지가 않아서, 네. 그래서 유럽 애들이나 이제 또 제가 뭐 지냈던 뉴욕이나 이런 그 미국의 애들 중에 그런 경험이 있는 그들과 향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공감도 잘 안 되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제가 농장도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 많이 다양한 거를 이제 많이 경험을 해보려고 해요. 또 저의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시자, 네, 저희 담임하시고 박사 논문 통과하셔서 다음에 교수님으로 이제 되셨던 저희 김남일 선생님께서, 생물학 박사님이시자, 아무튼 김남일 선생님께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기를,
그 또 경작이 된 애들하고 자연에서 나오는 그 식물들하고는 향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또 이제 그 비닐하우스 이쪽에서 자란 애들, 또 그냥 이렇게 경작되는 애들, 그리고 정말 야생 애들. 그러니까 야생에서는 더 향을 짙게, 그러니까 뭐 향을 식물이 이제 만들어내는 이유가 병충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기도 하고, 또 꽃과 나비를 유인을 해서 수분을 얘네가 해야 되잖아요. 꽃의 경우에는 특히나. 그래서 그들 입장에서 종족 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향을 발산을 하는데, 야생에서 있는 애들의 향은 또 그 농도와 크기 자체가 향의 그 파급력, 이게 엄청나게 다를 것이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그 경험이 제가 많지가 않아서 쉽사리 공감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열심히 전 또 많은 그 경험을 또 이제 해보기 위해서, 그래서 농장도 가고, 네, 여기저기 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 뭐 제가 가봤으면 하는 곳, 추천해 주실 곳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고요. 일단 제가 간 곳들은 친환경으로 경작하는 곳을 제가 가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가까이서 향을 맡는데, 농약을 너무 많이 이렇게 하는 곳들 같으면 제가 이제 농약을 마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잠도 많이 자야 되는 애고, 그래서 그 친환경으로 하시는 곳들만 제가 찾아가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 직접 그 향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저에게 너무나 그 좋은 경험이 되고 있답니다. 네, 그 경험을 공유를 하고 싶었고요. 혹시라도 뭐 추천하고 싶은 농장이나 알려주고 싶은 또 한국의 멋있는 그런 식물들, 뭐 더덕도 미나리도 뭐 이런 거, 네, 그 곰치를 추천해 줬을 거예요. 제가 지금 아이디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그거 추천받고서 제가 사가지고 그거 해서 먹어봤어요. 그래서 그 봄의 그 향도 네 만나봤고, 그래서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또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랄게요. 그러면 여러분의 오늘도 향기롭고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향기로운 하루 되세요. 오늘 꽃농장에서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제가 알러지가 많다 보니까 혹시 몰라서 저는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아마 향수에서 많이 들으셨을 버베나, 이게 버베나거든요. 버베나를 오늘 저는 잘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직접 밭에서 농장에서 가져온 버베나거든요. 버베나 향수에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렇게 생겼답니다. 다만 유기농이다 보니까 곤충님들과 이렇게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파브르 선생님을 굉장히 존경하는데 곤충님들은 뭐랄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멉니다. 토마토 리프의 향에 대해서 향수에서 종종 등장하잖아요. 그거 만나러 왔어요. 약간 우리가 늘상 알고 있는 그런 풀잎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토마토의 향이 살짝 얹어져 있는 살짝의 그런 물비린내 느낌이 품어져 있어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향이 잘 안 날 때는 이렇게 비벼주면 됩니다. 그러면서도 좀 약간의 매콤한 느낌도 살짝살짝 등장하네요. 너무 좋네요. 작은 사과밭에 왔답니다. 사과. 무엇보다
이거 로메인이고요. 네. 그다음에 토마토 그리고 네, 바질입니다. 아, 바질 향이 참 좋습니다. 이게 감자라고 합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감자꽃도 봅니다. 이게 감자래요. 감자 너무 예쁜데요?